엎드려 누우면 자연적으로 얼굴을 한쪽 방향으로 돌리게 되고요. 두 번째, 얼굴이 향한 쪽에 팔과 다리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눕기 자세 중에 골격과 체형 변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안녕하세요. 걷기 119 안광욱입니다. 눕는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로 누운 자세, 바로 누운 자세, 엎드려 누운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엎드려 눕거나 엎드려 주무시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엎드려 눕기는 가슴과 골반에 압박이 가해지는 자세인데요. 마치 어렸을 적 부모의 품에 안긴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정서적으로는 편안한 느낌이 드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잠깐이 아닌 반복적이고 장시간에 엎드려 눕기는 제대로 걷기 측면에서 매우 문제가 많은 자세입니다. 이유는 눕기 자세 중에 골격과 체형 변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엎드려 눕는 습관의 문제점과 걸음걸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엎드린 자세를 들여다보면 엎드려 누운 자세는 차렷 자세처럼 얼굴을 정면으로 해서 바닥을 향해 누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다음과 같은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엎드려 누우면 자연적으로 얼굴을 한쪽 방향으로 돌리게 되고요. 두 번째, 얼굴이 향한 쪽에 팔과 다리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는 인간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 원시 운동 반사 행동입니다. 엎드려 눕기가 습관인 분들은 이러한 자세가 엎드릴 때마다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형과 골격의 변형은 반복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진행되는데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골격이 반복되는 자세에 적응되기 때문에 얼굴의 방향을 반대로 하거나 반대쪽 팔다리를 위로 올리는 것이 점점 불편하게 됩니다. 결국 머리부터 골반까지 광범위한 변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머리뼈와 턱관절의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머리 무게는 볼링공 무게와 비슷합니다. 그러한 머리 무게가 광골과 아래쪽 턱뼈의 전 측면 부위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때문에 변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목과 허리뼈가 꺾여서 과전만 변형이 발생합니다. 목이 꺾이고요, 허리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과전만 변형이 발생한다는 말씀 드렸고요. 세 번째는 목의 척추뼈들이 얼굴을 한쪽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척추골의 극돌기가 얼굴을 향한 반대 방향으로 전부 회전하기 때문에 경추의 비틀림 변형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무릎을 구부린 쪽 골반이 위로 올라와서 골반의 수평 정렬이 깨지게 되고 골반의 후방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릎을 구부려서 위로 올린 고관절에서 강력한 외회전, 고관절이 바깥으로 틀어지는 변형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엎드려 누운 자세로 눕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하는데요. 위로부터 차례로 말씀드리면 안면 변형에 의한 비강질환, 이제 코질환이죠. 또 악관절통이라든가 악관절 부정열 등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경추 과전만과 비틀림에 의한 경부통, 승모근 통증, 또 급성 경부경직, 목이 갑자기 안 들어가는 증상을 말하는 거고요. 디스크의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어깨에서는 어깨 관절통, 회전근개의 문제,
또 오십견 등과 어깨 말림, 라운드 숄더가 발생할 수 있고요. 골반 비대칭과 선장 관절의 긴장, 또 요추 전만 등에 의한 골반통, 요통 등에 시달리게 되고 허리 디스크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집니다. 고관절의 외회전 변형은 고관절 소리, 또 고관절 통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엎드려 눕기 습관으로 발생한 골격 변형은 증상들을 많이 만들어낼 뿐 아니라 선 자세와 보행 자세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서 있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얼굴이 옆으로 회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사진상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얼굴의 회전 방향은 엎드린 자세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해서 엎드려 눕는 습관이 있다면 서 있을 때도 머리가 약간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비대칭 기립 자세입니다. 바로 짝발서기인데요. 한 발에 체중을 싣고 다른 한 발을 앞쪽으로 내놓는 서기 자세입니다. 이때 앞으로 내놓는 팔은 엎드려 누울 때 항상 고관절을 구부려서 무릎을 위로 올려놓는 다리 쪽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엎드려 눕는 습관이 보행 자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쪽 손등만 앞으로 향하는 스윙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팔을 흔들 때 한쪽은 정상적으로 손바닥이 몸통을 향하고 다른 한쪽이 손등이 앞을 향하고 손바닥은 뒤쪽을 향하는 스윙 습관을 갖는다. 엎드려 눕는 습관이 있는 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이는 어깨 관절이 안으로 회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한 특징을 보이는 쪽은 엎드려 누울 때 항상 아래를 향했던 팔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엎드렸을 때 한쪽 팔을 위로 올리게 되면 체중은 팔을 내린 쪽 방향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팔을 내리고 있는 쪽은 이미 내전 상태로 있는 것인데 그 상태에서 체중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어깨 관절의 뇌회전이 점점 강화돼서 관절이 그 형태대로 굳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끝 방향의 심한 비대칭입니다. 엎드려 누운 습관이 있는 분들은 한쪽 발에만 유난히 심한 팔자 걸음이 관찰되는데요. 이유는 강력한 고관절의 외회전 변형 때문입니다. 팔자 걸음이 심한 쪽은 엎드려 누웠을 때 항상 무릎을 구부려서 위로 올렸던 다리 쪽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 위로 올리는 자세 자체가 고관절의 심한 외회전을 유발시키는 자세인데요. 이 자세는 외회전된 고관절의 골반과 대퇴부의 무게가 지속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변형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 같이 엎드려 누운 자세 습관은 근골격계의 건강과 걸음걸이에 있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대단히 많은 자세입니다. 누운 자세 중 가장 좋은 자세는 위를 향해 바로 눕는 자세입니다. 평소 엎드려 누운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가능한 그 시간을 줄이시고요. 바로 누운 자세로 습관을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걷기는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걷기는 치유며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감사합니다.